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이 고영신TV 주말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님 오늘 또 모시고 시국 현황과 법률적 쟁점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정경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조국 딸, 예, 그 당국대 논문 또 당국대에서 인턴 증명서, 예, 이런 것들을 고대 입시에 활용하려고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마치 고대에서 보관 중인 입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얻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담당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그런 허위 왜곡 내용을 흘리고 잘못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 쪽에서 아주 강하게 맹공을 했더라고요. 압수수색에서 그대로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한테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정경심의 PC, 압수된 그 PC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또 목록표 이런 것들을 조국 장관이 수정을 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당국대 그 논문, 예, 인턴 증명서 고대에 다 제출을 했다. 그렇게 반박을 해서, 그러면 조국이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뭐 기자회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전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SNS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 조국 자산 관리인으로 있었던 김경로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정 교수가 지금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달라고 그랬다. 교체해달라고. 예. 그런 것들도 무슨 놈입니까? 그렇게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뭐 이게 법률적으로 복잡한 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 뭐 우선 검찰을 갖다가 그 검사들 감찰해달라, 예, 그래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럼 검사들이 완전히 없는 사실 가지고 엮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어떤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법무장관을 했는데 검사들이 어떤 사실을 좀 과장할 수는 있고, 그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면 판사는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예. 판사는 검찰, 변호인도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알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예, 의뢰인 말만 의존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럼 판사는 그걸 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말대로 하면은 검사들이 그 택도 없는 주장하고 그게 바로 판결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서울대 교수까지 한 분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모르시나? 그리고 그 검찰이 설사 그렇게 과장된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 적장이 그 상대방 장수를 갖다 처벌해달라고 상대방 그 주장한테, 그 임금한테, 예, 탄원하는 꼴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 검찰이 그런 그렇게 하려면은 증거가 좀 확실해야죠. 예. 그걸 완전히 이번에 재판장도 이야기했더라고요. 법정 밖에서 자꾸 프로파간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정 내에서 가서 얘기해도 법정 밖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인, 그러니까 예, 법률을 전혀 모르고 이 법생활하고는 진짜 그 법하고 관계없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요. 예, 예. 나 억울해 죽겠다. 예. 그러면 그건 언론에 나지도 않아요. 예. 보통 사람이 그 재판 받고 나오면서 이야기하면, 예, 조국 전 장관쯤 되면 온 지금 국민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인 사건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그리고 법률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을 갖다 혼내줘라. 재판받고 나하고 이해관계 대립해가 당연히 그쪽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거고 나는 내 주장 해가지고 네, 그렇죠. 판사가 어느 말이 맞다 판단하는 게 재판인데 그 상대방이 거짓말쟁이니까 그것도 SNS를 통해서 계속 퍼뜨리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재판 받는 사람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장도 그래서 이번에 예. 검찰에서 그 내놓은 주장들을 다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또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 몰라도 뭐 진모 검사 이런 사람들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얼토당토한 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증거를 판단을 잘 못해내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검사가 알면서 완전히 그냥 조국 전 장관을 갖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솔직히. 그죠? 자기가 전혀 안 했는데 그랬다면은. 그렇지만 이거는 재판 결과를 좀 겸허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지. 내가 옛날에 서울법대 교수, 지금도 서울법대 교수 맞죠? 휴직 중인가요? 예, 그리고 검찰의 전 수장이었고 이런 분이 계속 나서가지고 법정 바깥에서 나 억울한데 나를 기소한 검사들은 참 나쁜 놈이야 하면서 예. 떠드는 그 거 얘기죠. 이거는 윤리 그리고 그 어떤 법치주의 그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태도다. 일반인이 그래도 말려야 돼요. 네. 자기 주위에 누가 그런다면은 우리 재판 결과 좀 기다려 보자.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라는 것도 나오면 1심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치주의 국가라는 게 재판이란 제도가 있고 거기 재판이 딱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모든 걸 다투도록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해요. 예. 뭔가 어디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하듯이 그러니까 SNS 정치를 그렇게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있으면서도 뭔가 그러니까요. 써 올려요. 우리 판사들도 몇몇 사람 보면 막 글 엄청나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말은 하고 싶은데 이걸 참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자기 할 말이 있더라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일반 그냥 법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냥 필부필려라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언론에서 귀 기울여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법정 바깥에 나가면서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들 욕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용서하는데 조국 전 장관 정도 되면죠. 국가의 장관이라는 자리를 한번 차지했던 사람으로서 좀 도리를 지키자. 그런 말 하고 싶고. 그다음 김경록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대비해서 컴퓨터 교체, 하드디스크 교체했다는 거. 예, 또 하나는 정경심 씨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또 조국이 그때 들어오면서 2019년 8월 28일이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온 얘기인데 검찰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김경록 씨가 말하자면 같은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조국으로서는 배신당했다 그러네. 크게 지금 김경록 씨한테 당한 거 아닌가. 뭐 진실을 김경록 씨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이냐 증거인멸 교사범이냐 이 차이인 모양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압수수색 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한 거는 증거인멸 교사죄. 그거 하면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처벌해야죠. 공범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자기들 교사. 공범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쪽에서는. 이건 이제 역시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실무관은 아니었다. 법학 교수였지. 예. 우리 법대 다닐 때 있죠. 공동 정범이 있고, 그다음 교사범, 방조범이 있습니다. 네? 네. 체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검사가 기소할 때는 실무적으로는 다 공범으로 합니다. 조국 쪽에서는 공범으로 하면 그건 정경심 교사하고 공범으로 정경심 씨가 김경록이요 공범이라고 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운이게도 그게 처벌을 안 받고 교사범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교사범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공동 정범이라도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경록 씨하고 공범으로 돼 있어도 그건 자기의 범죄도 김경록 씨의 범죄도 되지만 자기의 범죄 아닙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이 증거를 인멸할 때는 예. 김경록 씨는 공범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좀 잘못 알고 있다. 예. 예, 그런 이야기 하고 또 하나 또 뭐 있었지 아까? 뭐 그 정도로 이게 조국 건은 뭐 법적인 문제는 좀 그러니까 전문적이니까 잊어먹으려면 하면 또 조국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쭉 되어 왔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아마 시청자들이든가 국민들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웅동항과 관련해서 130억의 지금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결국은 정부 산하기관이고 국가 빚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한 빚. 예. 그런데 지금 그 빚을 받기 위해서 130차례의 빚 상환 독촉을 했고 뭐 편지도 보내고 주소도 그 집까지 찾아가서 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일체 답변도 거절을 하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강제 명령까지 지금 내렸는데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안 되죠.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빚지고 나라한테가 그러니까요. 130억 빚지고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웅동 학원이 그 저기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예. 이제 그 캠코죠. 예. 거기서 보증을 샀던가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조국 장관 일가가 웅동 학원 그 문제에서 대출을 받은 걸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갚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민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사 문제로. 그죠? 민사기 때문에 걔 독촉해도 뭐 안 갚으면 감옥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티면 어떻게 할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요. 형사재판은 버티면 잘못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지만 예. 민사는 안 갚는다고 법정 구속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견주어 가지고 예. 그 신변에 이상이 생길 거는 어떻게 지금 SNS에 글 올리면 대처하고 예. 그다음 민사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라. 예. 그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식으로 그 캠코에서 아무리 해도 안 갖고 지금 버티기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대출 받았는 게 누구죠? 저 동생 동생인가 뭐 조건 씨인가 조건 뭐. 씨인가 그긴데 예.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요. 뭐 검찰이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검찰이 이게 사기 아니냐. 돈 갚을 의도가 전혀 없이 그때 돈 빌린 거 아니냐. 예. 이게 사기죄가 딴 게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게 사기거든요. 그런데 130회나 이렇게 보내는데도 오불관은 그렇죠. 좀 어려운 말로 네. 한다는 거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고 교수님은 저 같으면은 돈 좀 우리 집에 우리는 잠을 못 있으면 잡니다. 아니 그 다는 못 갚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한 갚아야죠. 몇 천만 원에다 130억이잖아요. 한 1억이라도 갚으면서 내가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 유예를 달라든가 예? 그렇게 하는데 아예 한 푼도 안 갚는 거. 그러니까 1억이라도 갚으면 사기죄로 묻기가 힘드는데 전혀 안 갚는 거 이거는 갚을 의사가 없다는 거야 아예. 아니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내고 예.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 예. 법무장관까지 법을 지키는 그걸 감독하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국가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킨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동생도 그 그렇죠. 당시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되니까 갖겠다고, 자기가 예. 채권 100억이 웅동학원에 있는데 그것을 채무 변제에 쓰겠다. 그렇죠. 하나 했고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조국도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 그것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그대로 있고 이사회도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조국도 코링크 비에 대한 네. 투자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쟁점이 되니까 처우고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그 어머니 웅동학원 그 환원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동생도 채권 100억 그거 다 이 채무 변제 그렇죠. 쓰겠다. 네. 근데 다 안 지키니까 그게 말로 해놓은 것은 소용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관 청문회 하고 이러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죠. 네. 거기서 그렇게 말한다고 나중에
아마 우리나라 청문회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서 무슨 말한 게 약속이 나중에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야당이 한 번도 확인을 한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이도 그 흑석동 무슨 뭐 다 끝났잖아요. 팔겠다고 거기다 그러고. 기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얼마를. 그렇죠. 했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어요. 뭐 다 끝났죠. 그다음 뭐 손혜원 의원은 좀 경우는 다르지만은 아니 1심 뭐 그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부 다 국가에 주겠다고 헌납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포에 있는 걸. 아니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웅동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빚이 국가에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모가 관련된 거지 자격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거기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뭐 최소한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조건 씨인가 동생 거기에가 물론 그 뭐 대출을 그쪽에 어쩌고저쩌고 약속을 했다지만은 이 웅동학원 자체가 조국 장관 일가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뭐 채무 명의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로 돼 있든 간에 어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 아닙니까? 지도급 인사가 자기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지금 믿겠어요?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서 그 우리가 옛날에 재판할 때 그랬어요. 우선 우리나라 미국은 있죠. 채무가 있으면 갚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 기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채무가 딱 생기면 우선 내 재산을 은닉하는데 먼저 신경 쓰더라. 그러니까 법원에 이런 사건이 참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사회행위 취소라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갖다가 이제 그 막는 소송이 사회행위 취소송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대부분은 선량하는데 일부 악덕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요 갚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혹시 내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올까봐 부인 이름, 먼 친척 이름, 친구 이름을 빼돌리는데 주안을 두는 거예요. 여기도 그때 부산인가에 무슨 빌라를 사가지고 그렇죠. 이혼한 처제 이름으로 뭐 사고 해놨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채무자가 누구로 돼 있든 간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나쁜 사람의 말 듣고 그다음 장관 청문회 떨어지는 게 낫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지금 장관 그대로 지내고 있어도 제 생각엔 빚 안 갚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장관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빚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네. 해도 그만두었으니까. 누가 확인을 안 하니까 장관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돈 안 갚을 거고 그다음 걷다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장관 그만두었는데 왜 돈을 갚아? 그러면은 과거에 봉직에 들어오기 전에 뭐 우리나라의 양심의 아이콘, 뭐 정의의 아이콘 그런 행동을 말하셔야죠. 그 엄청난 글들을 SNS에 올려갖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런 훌륭한 분이 있었나 저런 교수가 있었나 해가지고 다 우러러봤잖아요. 고 교수님 그 기자 생활 수십 년 하고 그걸 갖다가 조국 교수 말을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가졌던 건 사실 저는 재판을 뭐 같이 법대 다녔으니까 저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친일 반일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전혀 그 말하고 행동은 전혀 별개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재판 제가 20년 이상 하면서 그 종교인들이 네. 싸움이 제일 많고 그 싸움이 붙으면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네. 아니 그 성경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 불교에는 자비를 베풀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서민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지 종교인끼리는요 원수를 사랑 절대로 안 하고 친구도 사랑 별로 안 합니다. 나쁜 종교인은 대부분 좋은 종교인은 안 그렇지만은 대학에도 보면은 교수들은 한번 틀어지면 저 정년하고 마치고 날 때까지 서로 안 봅니다. 그래서 말도 안 섞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그 작년에 그 청문회 나오고 했을 때 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말이 화려할수록 그 실질은 형편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